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에 내렸던 여행금지 권고를 해제하고 여행경보 등급 수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하고 있는 증오범죄 대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이 애틀랜타를 방문해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에 내렸던 여행금지 권고를 해제하고 여행경보 등급 수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CDC가 여행경보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유럽, 브라질, 터키 등 약 90여 개의 국가의 여행 경보 수준이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월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스텔스 오미크론이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히 퍼지자 일부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하는 국가를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밀컨 공중보건대학원의 리에나 웬 교수는 4단계 국가라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며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DC가 다시 90여 개의 국가의 여행경보 수준을 낮추면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여행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최근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격리 면제를 재개하면서 여름 동안 한국을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약 1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인프라 지원 예산 지출과 관련 미국산 자재에 한해 지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제 제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재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한 지나치게 가격이 높아 공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11월 초당적으로 인프라 법안을 처리하며 오는 5월 14일부터 연방정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진행 시 모든 철강 및 건자재는 미국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아시안 증오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6%나 증가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남성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욕경찰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뉴욕시에서 194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증오범죄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6%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는 지난해 47건에서 올해는 32건으로 32% 감소했습니다. 반면 유대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작년 28건에서 올해는 86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흑인에 대한 증오범죄 또한 작년 13건에서 올해는 26건으로 2배 이상 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감소는 지난해가 특히 아시아 증오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증가한 수치로 나옵니다. 아직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잇따르면서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맨하탄 멀버리 거리의 한 가게 앞에선 시민단체 소어 오브 헤이트가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호신용 페퍼스프레이 1000개와 휴대용 알람을 나눠줬습니다. 호신용품을 받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러시아의 돈바스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초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뿌리 뽑고 국가를 점령한 뒤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군사적 패배를 마주하지 않는 한 외교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 애틀랜타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은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이 마련한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당선인 인사말을 전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복수국적 허용 연령 조정 등 미주 한인사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은 그레이트 코리아 미주 본부와 함께 17일 한인회관에서 제3차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한인사회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오는 5월과 11월에 출마하는 주류 정치인들과 법조계 인사들도 동석했습니다.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의 김일홍 회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애틀랜타를 방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우리 이 동남부 지역에 한 25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같이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김석기 의원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영상 메시지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나라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단상에 오른 김석기 의원은 지난 투표에 참여해준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동포 관련 정책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또한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투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진영 논리를 떠나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김석기 의원은 재외동포청 신설 시 그 역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외동포청은 동포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 수립을 재외동포청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동포들의 그 원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동포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주 체계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추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포분들이 국내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뭐 해야 될 볼 일도 많은데 네. 국내에 들어오면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외교부에 갔다가 통일부에 갔다가 복지부에 갔다가 병무청 갔다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맞아요. 목동에도 자주 가야 돼요. 예, 예. 재동포청이 생기면 그 한 군데만 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일이 다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동포분들 입장은 굉장히 편리한 거죠. 김 위원은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 지시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직접 불러서 이 당선자께서 재외동포청 문제는 우리 동포들의 가장 오래된 수건 과제니까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하세요. 이렇게 당부하시는 걸 제가 직접 거기서 보고 왔거든요. 아, 진짜 기대해도 되는 거네요? 반드시 됩니다. 한편 모아모아톡 김석기 의원표는 오는 22일 저녁 KTN 뉴스 이후 방송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2021년 세금 신고서 제출 신고 기한 및 납부 연장 신고가 18일 마감됐습니다. 만약 18일까지 세금 신고를 못해 연장한 경우 10월 17일까지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은 우편 접수보다 E-파일 전자보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텍스 리턴 받기를 공고했습니다. 한편 세무관계자들은 올해의 경우 특별히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경기부양지원금, 환급 세액공제 등을 꼼꼼하게 따져 세금 신청을 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노숙자 구호단체 미션 아가페는 17일 부활절을 맞아 호세아 피드 더 헝그리와 함께 음식박스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호세아 헬프 본사 옆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약 1000명에게 손세정제와 함께 음식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미션 아가페 측은 2022년에도 호세아 헬프와 함께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한인단체로서 올해도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형제들에게 음식 나누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적 범죄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인 부부가 재판에 소환된 현장에서 아시아계 카메라맨을 향해 또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지난해 3월 캐나다의 한 커피숍에서 아시아계 직원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이 부부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자 이들은 직원에게 욕설과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거기다 카페 여직원에게 너희 조국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인종차별적 모욕을 줬습니다.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아시아 증오범죄를 멈추라는 슬로건을 든 아시아계 캐나다 주민 다수가 모였지만 두 부부는 보란듯 아시아계 카메라맨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또 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월 1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233만 5,519명, 누적 사망자는 101만 5,494명입니다. 지난 주말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9,78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8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의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